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 한번 같이 포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간밤 미국 증시부터 우리나라 글로벌 또 전반적인 시황들 체크를 해보고요.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서는 시장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을 해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는 또 이제 종목 고민 상담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통해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1시마다 오셔서 일일이 알려주시는 우리의 일일남 이무학 전문가님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드디어 방송에서 이 SVB 사태가 어느 정도는 일단락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무섭게 또 새로운 은행 위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한 줄 시황평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오늘 한 줄 시황평은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그죠? 네, 은행 리스크, 노이즈 캔슬링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 리스크를 저희가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면은 안 들리게 소음이 안 들리게 차단을 하는 건데 저는 이 노이즈 캔슬링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해볼까요, 저희가? 네, 일단은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얘기는 이제 버스, 지하철, 비행기 이런 소음들 여러분들 이어폰을 딱 끼시면 어때요? 음악 소리만 나오고 주변 소리는 노이즈가 안 들리죠, 그죠? 뭐 절대 안 들린다고 할 수 없지만 90% 이상 이 외부 잡음을 제거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왜 제가 이제 노이즈 캔슬링을 좀 말씀을 좀 드리냐면 이러한 뭐 CS 리스크가 어제도 다시 좀 부각이 됐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시장을 빠진 이유 뭐 은행주 때문에 시장이 여태까지 작년부터 빠졌습니까? 아니죠. 네, 금리였죠, 그죠?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이런 식으로 이제 연준 매파적인 발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유동성 시장에서 이제 급격하게 좀 빠져나가면서 증시가 지금 한 1년 반 이상 여러분들 힘들어하고 계시죠, 그죠? 이 은행 리스크는 분명 금융 리스크는 큽니다. 우리가 뭐 그 규모 자체를 일단 뭐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긴 크지만 이게 처음이라면 저는 도망갈 거예요. 이게 금융 리스크가 처음이다 그러면 도망을 가야겠지만 우리는 이미 2008년도 리먼 사태를 겪으면서 너무 많은 교훈을 얻었고요. 또 그 교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러한 그 경험치 또는 방어력 이런 그 여러 가지 전술적인 측면에서 풍부한 경험치를 쌓고 그것을 즉각 지금 미국에서 또는 어제 유럽, 스위스에서 대응을 하면서 정말 이 시장 큰 리스크로 전염되기 전에 즉각 진화하는 과정들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은행 리스크는 앞으로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또는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 못하게 만든 아주 훌륭한 장치다. 다시 한번 저는 이렇게 봐서 은행 리스크 어제 CS 사태 분명히 뭐 악재는 되겠지만 노이즈 캔슬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요. 자, CS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CS 우리는 이제 외국계 창구 중에 단타를 제일 많이 치는 창구다. 그렇게 주식 좀 오래 하신 분들 아시겠는데 CS 떴다 하면 단타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일단 뭐 그거는 뭐 번외적인 얘기고 CS가 원래 갑자기 터진 게 아니라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이게 2021년도 재작년에 파산한 영국 그린스 캐피털 그리고 한국계 투자자 빌황 여기에 이제 투자로 막대한 손실을 일단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뱅크런이 2021년도에 나왔었어요. 근데 이 CS 유럽계 은행인데 최대 주주가 사우디 자본입니다. 그래서 이 SMB가 금융위기설이 불거졌었던 그때 당시 2021년 당시에
거의 10%, 9.9%대까지 지분을 투자를 해 줬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국립은행 SMB가 긴급 자금을 수여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한 인터뷰에서 SMB한테 CS 또 돈을 대줄 거예요? 그랬더니 사우디 SMB에서 아니요? 이러니까 이제 어디 깜짝 또 자라보고 놀란 가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어제 이제 그런 식으로 장이 폭락을 했던 거거든요. 어제 나스닥 지수 보시면 양봉이긴 양봉입니다. 종가에 밀어 올렸어요. 다행히. 이제 스위스 CS가 크레딧 스위스거든요. 스위스에서 중앙은행이 사우디 최대 주주가 돈 안 준대? 우리가 줄게. 이런 식으로 진화에 나서주면서 마치 미국에 즉각적으로 이 실리콘밸리뱅크 예금 인출을 가능하게 해줬던 것처럼 스위스에서도 즉각 반응을 해주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CS 많이 보던 창구인데 이거 큰 거 아니야? 맞아요. 크긴 큰데 일단 처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이미 2년 전에 이미 좀 악재가 좀 노출이 됐었던 거고요. 워렌 버핏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었죠. 그죠? 수영장에 가득 차 있던 물이 빠지면 누가 벌게 벗고 수영을 하고 있었는지 알게 된다. 그런 겁니다. 이 유동성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미국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좀 빠져나가면 어떤 은행들이 과연 이렇게 좀 부실 또는 이렇게 좀 안 좋은 말 그대로 좀 치부를 드러내는지 어제 CS가 이제 그런 치부를 드러냈다. 그 정도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노이즈 캔슬링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SVB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 은행 자체가 한 지역에서만 거래되는 경우가 많았고 VC라든지 스타트업 위주의 거래가 됐다면 이 CS는 대형 은행이기도 하고 유럽 전반 전 세계적으로 좀 이용되고 있는 은행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더 걱정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 SVB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겠죠. 저희가 오히려 걱정할 게 아니라 좋게 봐야 된다라는 것까지 해석이 될까요? 그렇죠. 만약에 CS가 처음에 있었던 일이라면 이거 큰 정말 뇌관이 될 수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2년 전부터 이미 작년에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했잖아요. 그죠? 금리 인상과는 별개로 CS는 재작년부터 좀 부실했어요. 막대한 손실이 있고 뱅크런 사태가 나타났었고 그래서 이게 마치 지금 나타난 것처럼 시장이 워낙 좀 뒤숭숭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요. 아니다. 금리 인상 전에 이미 CS는 망가져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아마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네요. 네, 처음 겪는 사건이 아니다 보니까 놀라실 거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미국 시장이 좀 시끌시끌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가 좀 조용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오늘 국내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도 세네요. 생각보다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요새는 좀 도깨비 수급인 것 같아요, 장세가.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 매도가 지금 화면 보시면 3천억 나오거든요. 코스닥에서 하루에 외국인들, 터프합니다. 어제는 3천억 매수, 오늘도 3천억 매도. 오늘 이 상태로는 아직 11시 안 됐는데 3천억 매도면 오후장이면 5천억까지 팔 수도 있겠네요. 그죠? 매도가 굉장히 세요. 보통 이런 매도면, 자, 보세요. 3월 14일 날 외국인 매도 2,000, 3월 10일 날 외국인 매도 1,600, 이때 20포인트, 30포인트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3천억 매도인데 안 밀려요. 그죠? 수급 참 알 수 없네요. 오늘 이 외국인 대량 매도로 치면 오늘 장이 지금 최소한 10포인트 이상 빠지고 있어도 할 말 없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구나. 외국인 매도 3천억인데 10포인트 빠지는 거 당연하지. 10포인트가 빠져도 선방하고 있네? 라고 할 정도인데 오히려 지금 빨간불 들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뭐 저도 이해 안 되는 전문가로서 수급을 보면 이해 안 되는 강세이긴 합니다. 대신에 더 올라가긴 힘들 거야 아마. 잘해야 오늘 강보합권 지금 1포인트 상승이죠. 여기가 일단은 저는 고점인 것 같아요. 더 이상 가긴 힘들다. 외국인 매도가 만약에 줄어들어서 뭐 1,000억대로 줄면 모를까. 외국인 3천억 매도에 장이 올라간다고? 이거는 좀 약간 시장 수급에서 좀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좀 욕심내지 마시고요. 오늘 장은 전혀 욕심내면 안 됩니다. 이 정도 또는 수익 났던 종목 있으면 수익 좀 챙겨가는 전략들 그렇게 챙기시고 오늘 장은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돌다리를 계속 두들겨보고 가는 이러한 그 발자국 말 그대로 좀 조금 이렇게 좀 보시고 오늘은 롱스윙은 안 되겠다. 오늘 장은 위험하다. 그렇게 한 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장에서만 외국인들이 3천억 원 가량 매도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오후장 가서는 좀 더 매도 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세에서는 관망 포지션이 더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특히나 다음 주까지 좀 FOMC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좀 지켜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시장이 좀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상승하는 종목들은 연일 상승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한번 시그널 포착해 볼까요? 네, 상승 종목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엠노, 제가 어제 말씀 상한가가 안 풀렸어요. 상한가 풀리면 무조건 한번 들어가 보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상한가 안 풀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오늘 갭이 또 강하게 떴습니다. 그죠? 삼성 SDS의 지분 투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테마가 하나 있죠. 삼성 테마죠. 그죠? 삼성이 뭐 했대, 삼성이 뭐 한대, 삼성이 지분 투자했대, 삼성이 뭐를 갔다 왔대. 삼성만 뭐가만 한다면 관련주들이 정말 신나게 올라갑니다. 그런 관점에서 엔노 주가 상승이 나왔고요. 일단은 뭐 오늘 급등 또 추가적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상승이 이게 또 끝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삼성 지분 투자는 시장에서 우리나라 중대 증시에서 뭐 만고에 질리기 때문에 오늘 추가 상승 나왔다. 상한가 출발했다가 좀 밀리긴 했는데요. 아무튼 뭐 끝난 것 같지는 않다. 뭐 그렇게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겠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신고가를 갔습니다. 로봇 대장주잖아요. 삼성에서 역시 또 삼성입니다. 삼성에서 이제 BW 전환사채 찍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장내 매수를 또 했대요. 삼성이 두 번이나 매수. 여기 상승은 지분 투자 12 발행으로 이번에는 직접 장외 투자로 장외 매수로 또 지분을 태웠다고 합니다. 들어왔다고 합니다. 너무 꺼져가는 주가, 조정 주가에서 뭐 다시 한 방에 위로 뚫어낼 수 있는 정말 또 호재죠, 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상승해주니까 다른 로봇주들도 또 올라가죠. 오늘 장이 어려움에도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호재가 삼성투자 호재가 로봇의 불씨를 살려주는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상승 종목은 포스코 엠텍입니다, 그죠? 포스코 엠텍 리튬 관련해서 좀 포스코 관련 앞에 방 포스코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포스코 계열사예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 관련해서 이제 리튬 관련주로 속해 있는 종목인데요. 뜨네요. 다시 포스코 엠텍 지난번에 이 상한가 한번 기록했다가 다시 주가가 급등해주고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같이 좀 떠주고 있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기업이죠. 또 다시 신고가. 그래서 오늘은 포스코 쌍포, 에코프로 BM이 아니라 포스코 엠텍,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증시에서는 쌍포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의 어떤 차트를 보니까 유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2주 전쯤에 큰 장대 양봉 만들었던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런 장세 속에서 우리가 로봇주라든지 양극재, 음극재 기업들을 담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뉴스가 나왔잖아요. 로봇주는. 그러니까 재료 노출 개념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지분 투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특히나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이 재료의 약발은 다소. 재료라는 것은 첫 번째가 가장 세고 두 번째는 좀 약해지고 세 번째는 계속.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 하루에 짜장면 3끼 못 먹는다고요. 좀 물립니다. 호재는 계속 나올수록 약발이 좀 약해져요. 그래서 로봇주들도 마찬가지. 오늘 접근은 뭐 좋지는 않다. 재료가 이미 나온 상황. 특히나 재탕 재료이기 때문에 로봇주들은 오늘 접근은 좀 쉽지 않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양극재 쪽은 뭐 에코프로 또 사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양극재 몇 개 없어요. 에코프로, LNF, 포스코케미칼 3개이기 때문에 오늘은 글쎄요. 뭐 LNF 정도 뭐 보시는 거는 뭐 괜찮다. 에코프로 너무 갔어요. 에코프로 정말 막 말도 안 되게 지금 주가가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 지금 접근하자는 말씀은 뭐 전문가로서는 드릴 수가 없다. 그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가 사실 며칠간의 코스닥 상승을 이끌었던 주력 종목이기도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공략은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이미 여러 번 제로 노출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공략은 다소 좀 부정적인 입장 보여주셨습니다. 자, 하락하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저희가 3월을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제발 제약바이오주들 이제는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약바이오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락 종목들 어디에 시그널이 켜지고 있을까요? 네, 신풍제약입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그죠? 제가 이제 여기 고점 이때 제가 상승 특징주로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상승 특징주라는 것은 앞으로 상승한다는 의미로 제가 소개드리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상승하는 종목이지만 그게 나쁠 수도 있고요. 하락하는 종목이지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신풍제약 월요일 날 상승하는 장중에 거의 22% 신풍제약 우선주는 상한가까지 가는데도 제가 안 좋다고 그랬죠. 이건 투자자를 기만하는 공시다. 인삼 3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죠? 그 뒤로 울거리 듣고 좀 밀렸습니다. 자, 52주 신저가입니다. 호재가 절대 아니라고 말씀 좀 드렸죠. 찍고 밀리고 아주 이거 굉장히 악랄한 패턴이죠. 그죠? 찍고 신저가. 그래서 신풍제약 이런 특히나 코로나 관련해서 급등했었던 정말 종목들, 기업들 결국은 다 뻥이다. 그렇게 말씀 좀 드렸어요. 신풍제약 앞으로도 주의하세요.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요. 저는 이거 올해 내에 5천 원까지 빠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말씀드렸죠. 20만 원에서 2만 원 갔다고 10분의 1 투막 났다고 낙폭과대 주다? 주가는 위에서만 내려다보지 마시고요. 밑에 저도 올려다보셔야 됩니다. 5천 원짜리가 아직도 2만 원일 수도 있어요. 그죠? 아직도 5천 원에서 보면 4배나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그죠? 그래서 신풍제약 낙폭과대주가 아니라 오히려 아직도 버블이다. 그렇게 신저가 다시 한번 하락 특징주로 오늘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휴마시스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키트 쪽으로 주가가 2021년도 주봉을 보시면 3만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지금 다시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신풍과 틀리게 얘는 이제 코로나 키트입니다. 얘는 실체는 있어요. 그죠? 신약이나 치료제 만든다는 건 아닙니다. 진짜로 키트로 수출해서 돈 좀 벌었어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성장성이라 그랬죠. 자, 코로나 키트 관련주들 볼까요? SD 바이오센서입니다. 7만 5천 원에 지금 2만 원 됐습니다. 시젠 볼까요? 8만 원에서 지금 2만 원 됐습니다. 자, 실적이 그렇게 안 좋나요? 아니요. 실적 그렇게 안 좋지 않아요. 시젠 보시면 재무제표입니다. 자, 돈 많이 벌었죠, 시젠? 6천억씩 벌었습니다. 영업이익. 영업이익 1조, 매출 1조 6천억, 영업이익률 70% 가까이 되죠. 정말 땅 짓고 헤엄치고 돈을 벌었어요. 그죠? 근데 실적이 이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죠. 그죠? 1,800억. 1,800억도 많이 버는 거죠. 그죠? 시가총액 지금 1조 2천억짜리가 뭐 사보니까 1,800억. 근데 문제는 앞으로 뭐 할 건데요? 키트 이제 안 쓰는데요. 그죠?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이유 돌아갈까봐 그래. 돌아갈까봐 백정원 씨의 얘기를 좀 드렸죠. 그죠? 돌아갈까봐 영업이익 100억, 200억 벌던 시절로 주가는 완전 빠지는 겁니다. 그죠? 휴마시스도 주가가 빠지니까 긴급하게 우리 무증할게요. 유상증자가 무슨 주가 하락하는데 무슨 약방에 조커도 아니고요. 그죠? 이런 거는 결코 좋지 않아요. 그래서 무증한다고 주가가 또 올라갔을 때 샀다면 그대로 물리죠. 그죠? 그대로 물린다. 제자리로 바로 와버리죠. 그죠? 그래서 키트 관련주들 또는 코로나 관련 백신, 치료제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도 무증 하락비가 와도 하지 마시라. 이렇게 하락 특징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 임상 소식에 20%가량 상승하던 날도 조심하셔라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상승한다고 해서 무지성으로 투자하는 거 좋지 않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상승과 하락하는 종목들 대응 전략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공부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장 시황과 대응 전략들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바로 이어서 리뷰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에코플라스틱 3일 연속으로 좀 리뷰를 진행해야 될 것 같은 게 저점을 계속해서 조금씩 올려주고 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상승 흐름 잘 유지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대응 전략 잡아볼까요?
네, 3일 연속 강조해 주십니다. 감질만 나네요. 잘 안 가네요. 그죠? 물론 뭐 3, 4%가 적은 수익은 아니겠지만, 일단 좀 시원하게 좀 뽑아주는 흐름들을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지금 계속 리뷰를 이번 주 내내 해드리는데, 자, 오늘도 나쁘진 않습니다. 나빼드이긴 한데요. 좀 약간, 감질 맛이 나네요. 그죠? 대신에 저점은 계속 올라가지고, 오늘도 어제 저점, 그러니까, 요렇게 계속 저점만 좀 올려주고 있어요. 그죠? 이러다가 이제 시세가 한번, 조만간 좀 터질 것 같긴 한데,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한 3% 이상 급등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갭은 좀 뛰어났는데, 이게 뒷심이 없네요. 오늘 장세가 좀 불안해서 그런지, 아무튼, 오늘, 장중 기간 수급도 체크를 좀 해드리면서 대응 전략 계속적으로 세워드릴 테니까, 지금 에코플러스 관심 있으신 분이나, 제 방송 보시고 계속 제가 이번 주 내내 말씀드리니까요. 한번 해보실 분들은 계속 노란톡방 꼭 오늘 입장하셔서 가격 전략 같이 좀 세워가서요. 한번 끝내 이 길이라 한번 수익 한 10% 이상 내드리는 전략 같이 한번 공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도 며칠째 같이 좀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감질만 나는 차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에서 어떤 종목들 상승 시그널 켜지고 있을까요? 근데 오늘 좀 보실 종목은 스맥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맥, 제가 이제 노란투방에서 오전에 좀, 설명을 좀 드린 거는 지구에서 제일 싼 로봇주. 네. 지구에서 제일 싼 로봇주다. 그렇게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주가가 지금 21선 돌파. 이것도 좀 가는 자리마다 주가가 좀 밀려요. 그러니까 밀릴 것 같으면 그 청개구리 차트거든요. 그죠? 21선에서 이렇게 깨지잖아요. 최근 차트를 보면, 신화보다 61선까지 밀리면 주가가 이제 빵! 되죠. 그죠? 올라가겠거니 하면 꽝! 밑으로 또 깨버립니다. 올라갈 것 같으면 깨버리고, 내려갈 것 같으면 올리고, 이런 식으로 청개구리 차트. 쉬운 종목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전혀 올라갈 것 같지 않은 자리에서 또 갑자기, 물론 오늘 로봇주 상승도 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로봇주도 다 상승하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뭐 상한가에 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가 일거리 달고 내려오는 상황에서 상승을 유지해주고 있다는 거는 일단, 나름대로의 포지션이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스맥. 뭐, 계속 올라갈 것 같은 자리에서 계속 깨버리고 내려가서 계속 리뷰를 종종 간간히 해드리는 종목이긴 한데, 오늘은 다시 공략의 개념으로 21선 골드크로스 돌파 종목으로 다시 한번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AI 관련들 요새 좀 많이 숨죽이고 있죠. 많이 내려왔습니다. 플리토. 여기면 다시 한번 눈 감고 한번 접근해봐도 되는 가격대인 것 같아요. 지난번 상승 때 우리가 여기 가격대에서 한번 매도를 한번 수익 실현 관점으로 정리를 한번 말씀 좀 드렸다면, 오늘은 다시 요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접근하는 전략.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박스권 매매라고 그러죠. 그죠? 박스권이 뭐예요? 네모예요. 그냥 네모랑 그래서 박스권이라고 합니다. 박스권 하단에서는 들어가고요. 박스권 상단에서는 나오고요. 그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심플한 전략이에요. 박스권 매매가. 근데 쉽진 않아요. 저점에서 3인계. 그래서 저는 여기 가격대면 뭐 나쁘지 않다. 박스권 하단 전략, 플리토 들어가도 되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하철 버스에서도 이제 마스크 벗어도 되죠? 화장품 쪽 너무 안 가긴 하는데 한번 좀 봐줘도 될 것 같아요. 저는 화장품 최소 노주는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아모레, 코스맥스, 콜마 아니고요. LG생관 아닙니다. 저는 CNC 인터내셔널. 색조 가장 특화되어 있는 기업. 화장품 마스크 해제에서는 가장 수혜가 색조잖아요. 그죠? 색조 화장품. CNC 인터내셔널.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 하셔야겠다라고 하면 저는 콕 집어 이 종목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맥과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이무학 전문가님과 여러 번 수익 봤던 종목들인데요. 특히나 스맥 같은 경우에는 21선 골든크로스 돌파해주고 있기 때문에 공략 시점 괜찮다라는 말씀. 플리토도 뭐 AI나 네이버 관련해서 시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눈 감고 접근해도 괜찮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이무학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오후장 대응 전략 또 종목 고민들 함께 해결해보고 싶으시다면 저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이무학 전문가님과 좀 더 자세한 종목 대응 전략들 공부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수급 주체별로 어떤 수익의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한번 잡아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도 실시간으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이 닉네임을 꺼내 들고 싶은데요. 예. 로버즈. 예. 오늘 또 이제 로봇의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15%, 뉴로메카도 5% 이상 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로봇주들 다시 한번 우리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도 되는지 아니면 이제는 보내줘야 할 때일까요? 예, 다시 한번 갈 확률이 조금은 많이 있다. 이렇게 네.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제 아침 방송을 좀 하면서 1월 3일 날 첫 방송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특징주로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했고요. 그 후속주로 로보티즈, 그다음에 로보스타, 뉴로메카 이런 종목군들을 이제 발굴을 좀 했었는데 그때 당시 했던 상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도 삼성 누수가 좀 나와서 현재 갭상승 시가에서 현재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무너진 시점에서 제가 브리핑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 핵심적인 부분들 이제 이날 이제 특징주로 언급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2월 23일 날 정식적으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때 제가 이제 언급을 드렸던 부분들은 삼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든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또 이게 기술적인 어떤 완성도에서 최상위 종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장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박스권 상단 요거를 저항을 보이고 그다음에 두 번 조정을 보이고 돌파를 하려다가 밀려주고 다시 한번 세 번째 돌파를 했기 때문에 오늘 약간 밀려주더라도 다시 한번 이날도 이제 밀렸다가 종가에 들어 올렸습니다. 약간 비슷하게 될지 아니면은 하루 쉬었다가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계속해서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대장주 성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현재 뉴로메카였습니다.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1월 10일 날 언급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1월 10일 날 이제 부분들은 이제 이날 음봉에 좀 해당이 됐던 날에 그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굉장히 큰 상승을 이제 보여줬고 그 다음에 오랜 동안 박스권 행보를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급등을 좀 했고요. 지금은 눌림목 안착 현재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급락을 다시 한번 회복을 좀 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큰 추세에는 뭐냐면은 정고점에서 항시 일단은 저항, 조정, 그다음에 돌파, 안착, 재상승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이 단계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약간 혼란한 움직임들이 있다 할지라도 큰 움직임을 보면은 다시 한번 가는 추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현재 핵심적인 네 종목은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로보티즈, 로보스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후발 어떤 종목군도 올라오기 때문에 더 자세한 부분들, 로봇에 대한 어떤 주도주 분석들은 아래 노란톡에서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좀 하겠고요. 또 노란톡에서는 로봇 가지고 또 투자하고 매매를 하신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참고를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투자의 동지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이 로봇주들의 강세가 1월 말부터 쭉 이어져 왔지만 한 번도 이 포트폴리오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편입시킨 적이 없어서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공략 가능한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뉴로메카, 로보티즈, 로보스타까지 이런 대응주들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 노란톡방 통해서 같이 한번 대응 전략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또 한번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 차트상의 시그널 보내
보내고 있는 종목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 어디에 켜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필옵틱스입니다. 필옵틱스라고 한다면 OLED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공정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오늘 3.5%를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요. 차트상으로 본다면 쌍봉을 만들고 일정 부분 지지 라인에 좀 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시세를 받아준다면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제 필옵틱스 이제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현재 2차 전지 또 장비 업체입니다. 근데 장비 업체를 또 설명하면은 어떻게 이제 현재 2차 전지가 어떻게 좀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제조하는 공정도 설명해야겠죠. 굉장히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쉽고 간단하게 가장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이제 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어제 나왔던 차트죠. 그림인데요? 그렇죠. 어제 보면은 알루미늄 코일이라고 했죠. 알루미늄 박. 그러니까 그 양극에 이렇게 하는 그 전지를 역할하는 알루미늄 호일이라고 편하게 생각하면 되고 위에다가 양극 활물질을 이렇게 바인더에다가 바르는 거. 저기 회색으로 보이시죠? 네. 이게 양극 같은 관념이고 음극은 구리박에다가 구리 호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흑연이나 음극 활물질을 이렇게 바인더로 발라서 하는 거.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나머지 분리막은 가운데 양극과 음극의 분리막이고 이 전체를 감싸는 것은 전해액이죠. 담으면 되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2차 전지를 만들 때는 이게 양극하고 음극 호일 같은 거 분리막을 세 개가 종이처럼 됐잖아요. 벽지처럼. 네. 그러니까 이걸 돌돌 말아서 만든 겁니다. 그럼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은 이건 이제 2차 전지 노칭과 스테이킹이라는 건데 네. 방식이 세 가지가 좀 있죠. 그래서 스테이킹은 이제 어떻게 분리막이 왼쪽에 네. 앞에 돌돌 말리는 화장지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네, 했죠. 이렇게요. 이게 분리막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양극재를 썰어 놓은 거. 그다음 네. 오른쪽에 있는 거 음극재를 썰어 놓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겹쳐지는 거죠? 겹쳐서 네. 이렇게 만드는 것이 스테이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아예 이제 이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을 잘라놓고 필요하게만큼 잘라놓고 이렇게 쌓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스테이킹 방식. 네. 이게 세 번째 부분들은 세 개를 이렇게 한 건에 말았잖아요. 그렇죠? 네. 한 번에 말아서 저기 계란말이 하듯이 세 개를 한 번에 돌돌돌 해가지고 말았네요. 썰고 또 세 개 하고 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와인딩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세 가지 공정 기법이 있는데 이 모든 걸 하는 게 필옵틱스라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이런 것들을 하는 거. 그러니까 노칭은 이렇게 절단하는 거, 네. 그다음에 스테이킹은 이렇게 감싸는 거.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 이게 왜 이렇게 다르냐? 용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감싸는 그러네요. 것은 온통용 안에 쏙 집어넣는 거. 계란말이요. 왼쪽에. 네, 그다음, 이거는 계란말이는 각형. 네. 각형에 이렇게 네모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는 거. 그다음에 요거는 현재 우리가 말하는 그 파우치처럼 돼 있잖아요. 네. 낱장으로 해가지고 감싸고 이렇게 하는 거. 파우치형. 이렇게 세 개를 있는데 실제 2차 전지도 이렇게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밑에 이제 스테이킹 하는 어떤 방식이 다 다르고. 다르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다르지만은 공정 장비에서는 노칭하고 현재 이렇게 노칭하고 그다음에 스테이킹 이런 부분들의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종목의 장비가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필옵틱스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장비가 좀 되죠. 물론 내부에 다 막아놨기 때문에 이제 내부에서 할 수는 없지만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필옵틱스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이 절단하는 과정에서 레이저로 바로 절단을 좀 합니다. 일반적 기계 프레스로 눌러서 하지 않고. 그래 이게 이제 특화된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차 전지의 핵심적인 어떤 스테이킹 장비, 그다음에 노칭 장비로 이렇게 이 생산 라인을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가장 큰 재료는 2차 전지의 어떤 이걸 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물적 분할을 해서 필드 에너지를 설립을 했고 또 상장을 준비를 해주기 때문에 그 재료적 가치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국내 상공장을 하나로 해서 오산 공장에다가 효율성을 하게끔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 재료주가 많이 가면은 또 남아 있는 게
또 2차 전지 장비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주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보통 이제 이게 이중바닥 채널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한번 상승했다 급락했다가 다시 한번 상승했다 급락하는 과정에 이중바닥 어떤 조정에서 오늘 망청 양봉이 달아줬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눌림목 조정의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N자형으로 간다고 봤을 때는 여기서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이렇게 플랫 형태를 보이고 다시 한번 장이 좋았을 때는 이렇게 2단으로 가는 모습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상승으로 봤을 때는 이 지금의 포지션은 이 포지션 가능성도 어느 정도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매매 타이밍을 한번 잡고 이제 궁금하시고 아니면은 노칭 장비하고 그 현재 그 이런 장비 업체 또 궁금하신다 하시면은 많은 정보가 아래 노란톡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2차 전지들 공정 과정까지 배워보면서 지금 차트상으로 언제 공략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대응 전략 노란톡방에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어디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기관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은 KG 모빌리언스입니다. 얼마 전에 삼성페이 관련주로 좀 묶이면서 큰 급등이 나왔었고 지금 장세에서는 1%가량 약세지만 일봉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가 4거래일 만에 19%가량 반납을 해줬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더 빠질지 아니면 지금을 딛고 일어날지까지 궁금한데 일단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잖아요. 휴대폰이나 뭐 PC 결제하는 그런 기업인데 앞으로의 성장성도 있을까요? 예. 자, 그 KG 모빌리언스는 KG 이니시스와 함께 계열사 쪽에 이제 결제 관련된 회사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들 용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제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PG 결제라고 하는데 이거 PC 결제를 아니었어요? 잘못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결제하는 어떤 진입문, 창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쇼핑몰하고 현재 그 고객의 쇼핑몰하고 그 KT 부분하고 있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소비자가 핸드폰으로 결제한다고 해서. 근데 그 시스템을 깔아준 업체가 PG사입니다.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그래서 거네요. 무조건 이제 PG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 휴대폰에서는 그러고 오프라인에서는 누가 결제를 해주느냐. 우리가 단말기 있죠. 포스기. 긁어야죠. 다 긁어야 되죠. 그걸 깔아주는 업체가 다 수수료를 다 거기서 가져가는데. 그래서 카드 내역서에 많이 이 기업 이름이 나왔나 봐요. 그러죠. 근데 거기에 이제 동반돼서 또 PG도 같이 이제 제휴해서 같이 서비스를 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오프라인에서는 벤사 이걸 이제 벤사라 하고요. 포스 단말기를 판매하는 업체. 그다음에 온라인에서는 똑같이 이제 PG사가 다 깔아주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KG 모빌리언스는 휴대폰과 PG 결제에 어떤 강자로서의 어떤 부상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휴대폰 결제 점유율은 다나리 42%, KG 모빌리언스가 38%이기 때문에 거의 양대 강자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갤럭시와 머니터리는 한 15% 정도 되는데 KG 모빌리언스도 다날처럼 페이코인 방식으로 페이코인의 어떤 그 현재 그 가상화폐도 이제 발행을 좀 준비하는 업체이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페이가 본격화 됐을 때에도 현재 중요한 이슈로 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서 잠깐 현재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앵커님이 이거 무너지는 차트 아니냐 이렇게 겁을 잔뜩 이렇게 좀 먹으시던데 너무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크게 보시면 됩니다. 크게 보시면은 이때도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급등해 또 무너졌다. 근데 왜 이걸까 이렇게 하신 분인데 21선 위에서만 만약에 이게 주가가 움직여주면은 이거는 현재 일시적인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크게 봤을 때는 이중 박스권의 움직임에 좀 해당이 되죠. 근데 만약에 뭐 사람들이 걱정하신 것은 여기서 줄줄줄 흘러내가지고 전저점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저점까지는 가지 않고 여기서 해주고 지금 최근 급락했던 것은 장세 때문에 급락했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매물대는 있습니다만은 현재 애플페이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정식 출시가 된다면은 현재 다시 한번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 암호화폐 관련주로도 묶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쭉 지켜보시면서 차트 대응 전략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이 들어온 종목은 바이오니아입니다. 바이오니아라고 한다면 탈모 완화를 시켜주는 그런 기능성 화장품이죠. 코르스 네. 메르나가 글로벌로 좀 이렇게 영역을 확장을 하면서 오늘 2.6%가량 빠지고는 있지만 사실 굉장한 시세를 보여왔어요. 여기에는 미처 담지 못한 2월부터 급등이 쭉 나왔다가 지금 잠깐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네, 주봉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시면 놀랍죠. 3월부터 45,000원이었는데 지금 구간까지 빠르게 달려온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이 켜졌다라고 볼 수 있을지 저 이번에도 좀 두려운데 예. 여기서 또 무너지는 거 아닌가? 저 좀 겁이 많은가 봐요. 예, 예. 자, 이제 바이오니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하겠는데 우리가 이제 탈모 화장품, 이제 탈모 샴푸, 뭐 탈모 어떤 그 경구용 복용 약 네. 이 부분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현재 이제 부작용으로 이제 언급된 것이 우울증이 있다, 아니면 성욕 감퇴다, 아니면은 약간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신경 이상들이 컨디션 안 좋,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제 그게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그러면 이것도 똑같지 않느냐 하는데 전혀 다른 방식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너무 됩니다. 흥미로워요. 이제 원리를 잘 약간 이제 헷갈리신 부분인데 제일 아래 왼쪽 아래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고 호르몬이 오웨이 환원 효소와 결합해서 DHT라는 호르몬을 또 만들고 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경구용 복용이라는 그 DHT 호르몬이 바로 그 모근 세포에 들어가서 자살을 유도를 합니다. 모근 세포가 자살하게요? 모근 세포 안에 들어가가지고 네. 뿌리가 그러면은 테스토스테론이 5G 환원 효소를 하고 합성해서 DH를 만들고 DH가 DH 가지고 호르몬입니다.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DH를 못 만들게 하자 하면서 네. 환원 요소를 차단해 버린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DHT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활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그걸 죽여버리면 안 되죠. 그것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건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인데 근데 바이오니아에서 만든 거는 머리를 써서 부작용이 없으려면은 그 DHT가 모근 세포에 들어가서 현재 안트로겐 수용체 생성을 하더라 해서 탈모가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호르몬을 건들지 않고 안트로겐 수용체를 못 만들게 하자. 그러면은 부작용을 잡을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단백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구형이나 이런 것들은 호르몬을 생성을 못하게 하는데 다른 기능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는데 이거는 모근 안에 있는 단백질 생성을 못하기 때문에 자살을 유도하는 단백질을 못 만들게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선풍적인 있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식약청에서는 현재 보수적으로 적응하다 보니까 뭐 단백질을 못 만들게 RNA 그 세포 안에 RNA를 바꿔 안 돼. 뭐 왜 RNA 그 DNA 하니까 겁이 나서 그 검증이 안 됐어 이렇게 하지만은 해외에서는 인정이 돼서 많이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실제 10배 생산하는 공장 증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트렌드가 이제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기능성 우리가 제약이나 이런 데에서는 너무 많이 10년, 20년 많이 걸리다 보니까 기능성 원료를 가지고 약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선풍적인 있기를 끌고 있는 것이 바이오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많이 오른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조정을 보이고 30일선에서 해다가 21선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하면은
추세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신고가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기능성 화장품 코스메리아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기능성 약과 같은 건데 이걸 상품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의 가치가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바이오니아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수급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차트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자 확인해 볼게요. 8542번님께서 셀트리온을 17만 원의 비중이 반입니다. 50% 담으셨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삼형제 모두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곧 또 정기 주주총회가 있거든요. 뭐 서정진 회장이 돌아온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제 회장의 컴백 소식 때문에 많이 기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은 강성주주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거의 이제 회장님을 거의 신급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심이 때문에 많이 올랐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현재 최근에 급락을 했다가 이 전체에 대한 절반 정도 반등을 했죠. 그다음에 최근 장세가 안 좋아서 빠졌지만은 21선이 안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21선이 중장기적으로는 골든 크로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지나더라도 한 번은 현재 20일 사이, 60일 사이 갇히다가 한 번은 튀어주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4만 원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 박스권에 현재 50%가 잡으면은 현재 7만 원을 더해서 21만 원 정도 돼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박스권 2단 상승의 부분들이기 때문에 약 18만 원 정도까지는 또 약간 추세적으로 약간 올라가시기 때문에 17만 5천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디 매매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제시해주신 매수 전략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한 개 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962번님께서 CJ제일제당 35만 원에 25% 담으셨는데 대기업에도 불구하고 시세 약세 보이고 있고 앞으로 하반기쯤에는 올라올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예, 일단 뭐 CJ제일제당 시간 관계상 짧게 차트로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42만 원대에서 지금 무려 30만 원대까지 약간 빠진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 거의 좀 2단으로 거의 하락을 좀 했던 그 모습에 좀 해당이 되죠. 한 번 하락 충격, 그다음에 이걸 깨고 내려가서 중간 행보하다가 빠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바닥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대바닥의 자리가 만약에 반등이 된다면은 중장기적으로는 36만 4천 원까지 약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만 원의 근처를 잡고 현재 그 아래 저항대는 약 35만 원 정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수가가 까지는 한 번은 올 수 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소 시간 투자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조언 주셨고요.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진행을 해봤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 임상현 전문가님과 소통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500번 누르고 입력하시면 시장 시황부터 주도주들, 섹터주들 잡는 방법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상승과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